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N번방, 다들 기억하시죠? 이 N번방의 공범 안승진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. 범행 동기, 앞으로의 처벌 내용 등등 자세한 이야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N번방 운영자 일명 갓갓 문형욱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12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입니다. 안승진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어제 검찰에 넘어가기 전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. 안승진 어떤 인물입니까? 네, 이번에 이제 그 신상 공개가 된 안승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박사, 붓다, 이기야 각각에 이어서 이제 5번째 신상 공개가 됐는데요. 원래 이제 그 공개가 된 것은 뭐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라고 하는데요. 그 사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변한 것 같습니다. 얼굴이. 근데 이제 각각 이 문형욱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번에 안승진의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증거가 수집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게 됐습니다. 이 안승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15년 3월에서부터 2016년 3월까지 그 여러 가지 SNS를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불법 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, 특히 그 기간 중에 2015년 4월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12세 된 그 여아를 성폭행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아동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가지고 유포를 한 혐의, 그리고 이제 검거당할 그 당시에는 약 9,000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만, 네. 이전에 신상 공개를 했었던 그 사람들하고 달리 닉네임이라든가 사는 지역 그리고 학교는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. 관련된 범죄가 워낙 많아서 지금 뭐 박사방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N번방의 혐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, 이 N번방은 일단 수익을 거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.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. 왜 수익도 없는데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냐라고 했더니 안승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. 음란물에 중독됐기 때문인 것 같다,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, 물론 뭐 혐의자의 말을 다 저희가 믿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궁금한 게요, 음란물 중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,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혹시 또 처벌은 가벼워지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네, 이제 음란물, 음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그 중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. 성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병적으로 상당히 지나친 것을 얘기하면서 일명 그 색정증이다,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이 실제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성욕 항진하고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. 강박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것이죠. 이제 기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호색 행동을 하는 것인데, 성의 어떤 어떤 그 충동적인 욕구,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 행위로 이제 나온다,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. 일종의 이제 강박 신경증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청소년기에 만약에 이런 그 음란 중독증이 된다면 그 폐해가 엄청나게 더 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. 이제 통상적으로 뇌에 보상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, 거기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음란물을 보게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더 큰 쾌감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,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런 것을 지속하게 되면요,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지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줄이거나 감소시키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민 반응을 갖다가 이제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음란 중독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뭐 대인관계, 학습, 그리고 이제 직업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, 글쎄요, 지금 이제 이 N번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다 음란 중독증이라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예,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처벌이 약해질 것이다, 그렇게 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않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
지금 검찰,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N번방 사건들의 범인들이 계속해서 검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안 잡힌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.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그 처벌부터 좀 강화해야 된다.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N번방과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신상 공개된 그 앞에 있는 4명을 포함해서 7명이 1심을 받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3명이 이제 1심 선고하고 난 이후에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. 나머지 이제 2명은 지금 경찰에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검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이 법원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. 어떤 것이냐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공유 다크웹 그 사이트라고 하는 네. 이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하는 이 운영자의 손정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. 그런데 이제 미 법무부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해가지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미국을 안 가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중형도 받을 테니까 꼭 우리나라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형 안 내리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도 물론 뭐 제가 부자 관계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자기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죄로 바로 고소를 했어요. 네. 아주 특이하죠.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편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가게 되면 말이죠. 이 그 손 씨 같은 경우는 예상 형량이 기본이 20에서 50년이고 좀 심하면 60에서 200년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적어도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와 유사한 그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솜방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어떤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손정우가 징역 1년 반을 살았죠. 그렇습니다. 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협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라라고 하는데 네.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7월 6일 날 열리게 돼 있는데 그 네. 기추가 주목이 되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우리 법을 좀 손봐야 되는 필요성 여기서도 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